들어와놓고 계단을 가는 자가 아 저기 방칸마다 어떻게 다 붙여요? 들어오지 말라고 다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방칸마다 어떻게 붙이냐고. 계단은 말도 없고. 아니 회사가 어디냐고요? 내 소장이라게 아저씨랑 뭐라고 싸우고 내가 뭘로? 회사가 어디예요? 아니, 그러니까 왜 물어보냐고 그걸. 아니 계단을 안 내놨잖아 아무것도. 좀 계단을 내놨어. 아저씨 계단으로 나온 게 계단을 어떻게 방칸을 붙였냐고. 현장 처음 왔어요? 처음 들어와요? 아니 서브처럼 해야지. 그런 데가 어딨냐고. 여기 다 붙여놓은 거 들어오지 안 들어오는 거지. 계단을 보이면. 계단은 그냥 뭐. 이 아저씨는 뭐 이 아저씨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회사가 어디예요? 하이바이 뭐라 써지는 거예요? 이 아저씨랑 싸우면 뭐로 싸워 아저씨랑? 회사가 어디예요? 저거 와 같이 그는 들어간 거 이거 봐. 아니 몰랐잖아. 안녕하세요. 계단 타일 시공하는 13도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수년간 계단 타일 이 일을 해오면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는 바로 타 작업자와 싸워야 하는 일입니다. 계단이라는 공간 자체가 나에게는 작업의 대상 공간이기도 하지만 타 공정 작업자에게는 이동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냐고요?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세대간 빠르게 이동하며 작업하는 모든 작업자들, 콘센트 설치, 실리콘 작업자, 심지어는 다른 타일 작업자 등 우선 사람들이 위아래로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서 작업 중인 계단 타일을 밟고 다닙니다. 한번 발을 디딜 때마다 단차가 생기게 돼서 계단 타일 작업 품질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책임 소재는 분명히 원청이나 그 사업주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작업자에게 미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일을 수년간 하면서도 품질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맞춰야 하나 하는 딜레마도 생깁니다. 또한 타일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아는 이야기인데 타일 자체가 동일 제품인데도 심하게는 3mm나 사이즈 차이가 나기도 하고 편편해야 될 타일 자재가 휘어져 나오는 제품도 많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품질이 아주 완벽하면 좋지만 어느 정도는 공용부 계단실의 타일을 허용 범위를 좀 두고 그 어느 정도 품질 수준을 맞춰주면 크게 말을 안 하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하지만 모든 현장이 다 그렇진 않습니다. 이렇게 크게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단차진 것만 제가 일단 오늘 한번 돌면서 표시를 해놓을게요. 아니 그럼 기사님 만약에 연필 같은 걸 체크를 해주시면 제가 분필로 체크를 해놓을게요. 예 혹시 여기서 보면서 아까 때 저희랑 이렇게 밑에 단차지가 몇 개 있잖아요. 그거 하고 내려가시면서 체크 한번 해주시면 제가 그거 갖고 수정을 할게요. 한층 쫙 내려가야 되니까. 예. 이 현장을 마무리하고 떠난 지가 일주일이 넘었는데 현장에서 호출해서 땜빵을 하러 온 경우입니다. 단차가 왜 생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같이 일하는 조공이 일하면서 찌그러뜨린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타 작업자가 밟는 건지는 우리는 나중에 알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확 눈에 띄게 밟아 놓으면 나은데 저렇게 미미하게 생긴 단차를 현장에서 꼬투리 잡으면 정말 답이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심지어 원청 담당 기사는 이 라인에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도 타일 소장이 흠을 잡기 시작을 하면 정말 어려워지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같은 기준을 바닥 타일, 벽 타일에 적용해서 전수조사하면 사실 다 걸립니다. 단차를 없애기 위해서 평탄 클립을 쓰는 홀딩싱 타일조차도 단차는 발생을 합니다. 손으로 만지면 다 단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현장은 유독 계단에서만 따탈스럽게 붙는다고 개인적으로는 또 느껴집니다. 이런 경우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경우죠. 어디까지 이거를 쳐줘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손으로 만져서 단차가 발생하면 다 고쳐내라. 관리자가 이렇게 나오면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옆에서 보면 그냥 단순한 일처럼 보이는 타일 작업이 실제로 하다 보면 너무 변수가 많고 그걸 다 통제할 수는 없기에 하면 할수록 이 일이 쉽지가 않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현장은 3일째 지금 돈을 못 받는 작업을 점심도 못 먹고 수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면서도 어디까지 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느껴왔던 가장 괴롭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사실 자신이 타일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일을 잘하고 싶고 타인에게 말 나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하지만 여러 변수들, 같이 일해주는 조공의 숙련도, 그리고 현장의 상황 등 여러가지 변수에 노출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가 정말 적절한 걸까 여러가지 고민이 드는 지난 일주일이었고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푸념 한번
영상에서 좀 털어놔 봅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대단한 작업자들 많으실 텐데 참 이번은 너무 힘들었네요. 어쨌든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일 자체의 수고로움도 있겠지만 사람과 그 여러가지 상황 변수 통제가 더 어려움을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예전에 처음 노가다를 시작했을 때는 머리 아프게 사업계획 세우고 때로는 운에 의해서 내 수입이 결정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노가다는 단순하니까 나의 다음 달 수입이 또 예상이 되니까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걸 또 알게 됩니다. 다음 일거리에 대한 계획, 인력 수급, 현장 변수 통제, 신경 쓰고 머리 쓸 일은 노가다에도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보이는 모든 노가다 형님들도 마찬가지시겠죠. 오늘은 일단 비타민C 먹고 쉬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